안녕하십니까. 택시TV 신장환입니다. 2020년 8월 20일 오늘 서울 상공회의소에서는 국토부와 모빌리티 업체들 그리고 국토부와 4개 단체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모빌리티 업체들은 지금 국토부에서 만들고 있는 시행령에 대한 부분들을 불만을 좀 쏟아냈고, 또 4개 단체들은 국토부 시행령에 대한 부분들 중에 총량제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야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 측에서도 택시업계의 반발을 좀 의식은 좀 한 듯 싶었습니다. 원래는 오늘 오후 2시로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긴급하게 어저께 회의 시간을 오늘 1시로, 오후 1시로 변경을 하는 걸 보면 저번에 예전에 타다위원회에서 타다 관련 주제로 회의를 하면서도 서울역 지하에서 회의를 잡았다가 갑자기 코레일 건물로 옮긴 전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장소는 옮기지 않고 시간은 좀 변경을 시켜서 회의를 좀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정말 더 많은 타다가 나올까? 국토부 오늘 모빌리티 업계 간담회 열어. 그래서 모빌리티 업계 택시 4단체, 소비자단체 대상으로 기여금과 총량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결국은 더 많은 타다, 즉 렌터카가 택시 영업으로 또 렌터카로 택시 운송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아마 막지 못할 듯 싶습니다. 다만 이제 총량제가 지켜질 것이냐, 아니면 기여금을 몇 대까지 받을 것이냐, 또 기여금을 몇 대부터 내게끔 할 것이냐가 주된 주제가 될 듯 싶습니다. 올 4월에 통과된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렌터카, 즉 소나타나 그랜저나 뭐 차종에 관계없는 렌터카로 택시 영업, 유상운송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막을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4개 단체 또한 렌터카로 유상운송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태클을 걸거나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전언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택시업계들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이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온 듯 싶습니다. 차종에 대한 부분들도 제한이 없어졌고, 그리고 연료에 대한 부분들도 제한이 없어졌고, 또 요금에 대한 부분들도 제한 없이 결국은 택시가 하는 모든 행위를 택시보다 더 월등한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길은 열렸고, 다만 렌터카로 택시 영업을 하면 길에서 손님을 마구잡이로 태우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택시와 똑같이 또 택시와 더 다양한 형태의 유상운송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법이 제정이 됐고, 그 법의 시행령이 다음 달이면 나올 듯 싶습니다. 그러면 과연 택시 업계에서 처음에 국토부에서 어떠한 약속을 하고 이 여객운수 사업법을 만들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작년 7월 17일 날 국토부에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김경욱 제2차관, 국토부 제2차관이 기자들과 나눴던 일문일답을 문서화시킨 내용입니다. 그 부분들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렸듯이,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이차관 김경욱입니다. 그리고 날짜는 2019년 7월 17일입니다. 김경욱 제2차관이었고 제목은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이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 업체들이 혁신적인 시도와 서비스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 첫 번째가 렌터카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한답니다. 그래서 렌터카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하면서 이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기존 택시의 면허권 매입과 종사자들의 복지에 활용하여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하겠다. 렌터카 업체가 내는 돈으로 택시 면허권을 매입하고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서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하겠다. 왜 도모해야 되는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납득이 좀 안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질문과 답변이 나와요. 그 질문 중에 기자가 어느 기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가 막힌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지금 보면 새로운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자, 이 이야기는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 렌터카 택시를 제도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도 택시 공급이 많다고 하는 마당에 추가 과익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도자료에 보면 택시 총량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관리하겠다는 건지, 그런 어떤 전체 총량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전환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한다고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렌터카 택시를 제도화하는데 택시 종량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려요 라고 기자가 국토부 이차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택시를 위한 방송 택시TV. 그러면 국토부 이차관의 대답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면허관리기구를 통해서 시중의 개인택시 면허를 중심으로 면허를 매입하게 할 생각이다. 그래서 이게 감차사업과 같이 추진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매입을 100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대를 남발을 없애면, 그러면 렌터카 업체들에게 허가되게 대수는 100대 이내가 되게 된다. 결국은 지금 저 이야기는 국토부장 이차관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택시 총량제 안에서 줄어드는 숫자만큼 플랫폼 렌터카 업체들에게 허가하겠다. 그래서 택시 총량제에 대한 부분들 결론을 보면 택시 총량 자체는 택시와 렌터카 사업자를 합쳐서 운행 대수는 결국은 총량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국토부 이차관은 7월 17일 날 9시에 택시 제도 개편 방안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은 택시 총량제에 대한 부분들을 배제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안 지어졌기 때문에 택시 총량제를 벗어나서 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가능성은 상당히 크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국토부 측의 제안을 또 국토부 측의 요구를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분명히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김경욱 제2차관이 기자들에게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택시가 100대가 줄어들면 그 100대의 안에서 렌터카 택시를 늘려서 만약에 100대를 매입을 하면 허가가 되는 렌터카 택시가 허가가 되는 것은 100대 이내로 했기 때문에 택시 총량제하고에 대한 택시 총량제 자체, 택시에 대한 총량제 총 대수는 늘어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본인들이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의 방향을
충실히 이행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총량제 안에서 움직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집 렌터카가 활성화되는 것은 반대해야 됩니다. 만약에 집 렌터카가 활성화가 되게 된다면 운송체계의 근간이 무너지는 행태고,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택시들도 엄격하게 지입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두 가지, 총량제와 지입제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막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9월 달에 시행령이 발표가 되면 계속해서 그 전까지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TV 진장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